네, 이번에는 CES에 처음으로 참가한 현대차 그룹 산하의 AAM 개발 독립법인인 슈퍼널의 전시관에 와 있습니다. 슈퍼널이 이렇게 단독으로 전시관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2020년도에 현대차가 이 도심공항 모빌리티 컨셉을 CES 현장에서 공개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우버와의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도심공항 모빌리티 비즈니스를 전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지금은 조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우버의 도심항공 모빌리티 사업이 다른 스타트업에 좀 넘어가게 됐고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의 슈퍼널은 독립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슈퍼널은 이렇게 SA2라고 불리는 도심항공 모빌리티 컨셉을 공개했는데요. 자, 일단 기본적인 구성을 좀 살펴보면은 8개의 독립적인 전기 모터를 갖춘 로터가 앞뒤로 4개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터들이 이 수직 형태로 앞쪽은 올라가고 뒤쪽은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형태인데요. 이륙할 때는 이 위쪽 방향을 바라봐서 이륙을 하고 착륙할 때는 아래쪽으로 꺾여서 이착륙을 하게 됩니다. 자, SA2의 크기는 전장이 10m고요. 전폭이 15m. 실제로 마주 보니까 상당히 좀 더 크게 느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거대한 날개 때문에 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고요. 지난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이 SA2에 대한 여러 가지 성능들을 보여줬는데 보통 400에서 500m 정도의 높이에서 이제 도심 위를 비행을 하게 되고요. 시속 200km 속도로 이제 순항하는 것을 목표로 좀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 구동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60km 정도를 비행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짧다는 생각이 드는 순항 거리, 비행 가는 거리라고도 느껴지지만 이런 그 도심항공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무작정 이 주행거리, 비행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배터리를 늘릴 수는 없겠죠. 배터리가 늘어나면 그만큼 이 비행체의 무게가 늘어나기 때문에 긴 거리를 또 주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이 배터리를 늘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도심 간 이동, 뭐 공항에서 가까운 도심 외곽에 가까운 공항에서 이제 도심 안쪽으로 이동하는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60km 정도 비행이 가능하다면 뭐 충분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60km 정도 거리면 뭐 김포공항에서 서울의 각 지역을 이동하는 데는 괜찮은 거리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인천공항에서는 뭐 어림도 없을 것 같고요. 어쨌건 뭐 나중에 배터리 성능이 개선이 된다면 이러한 비행 가는 거리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내에는 5명, 조종사까지 5명이 탑승할 수 있는 시트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짐을 옮기는 경우에는 지금 시트가 있는 공간에 이제 화물을 실어서 나를 수도 있다고 하고요. 사실 이런 도심항공 모빌리티 비즈니스를 시작하려고 했던 업체들, 스타트업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구글의 창립자인 레리 페이지가 만들었던 키커호크라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뭐 소송이라든지 해고 이런 것들이 좀 얽혀있으면서 사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어서 매각됐습니다. 현대차가 초창기에 우버와 협력하려는 것도 우버가 사업을 접으면서 조금 지금은 양상이 좀 바뀌었고요. 현재도 GM이라든지 뭐 유나이티드 항공, 델타 항공 같은 항공사, 또 보잉 같은 항공기 제작사, 거기다 나사까지도 이렇게 도심항공 모빌리티 산업으로 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군데서 좀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많은 기업들이 좀 정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동안 불안했던 이런 도심항공 모빌리티 산업의 비즈니스 형태가 조금 좀 안정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현대차 그룹의 슈퍼널은 2028년도에 이제 상용화를 목표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사실 초창기도 그렇긴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도심항공 모빌리티가 과연 일반적인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격에 좀 운행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슈퍼널은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 중이라고 하고요. 자, 당연히 이제 항공차이기 때문에 항법 운항을 위한 시스템이라든지 관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도 관제 시스템도 슈퍼널에서는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원스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컨트롤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슈퍼널의 SA2 컨셉과 함께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의 좀 내용들을 좀 전해드렸는데요. 사실 가장 큰 관건은 규제입니다. 자율주행차도 각 기술력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지만 각국의 규제 때문에 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죠. 안전 때문이긴 하지만요. 이렇게 비행체 역시 각국의 규제 상황, 또 항공법을 따라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를 또 각국의 규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스팟이 지금 움직이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스팟이 지금 출현을 한 걸까요? 이 스팟이 지금 이 SA2, 그러니까 도심항공 모빌리티를 점검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스팟의 저 안쪽 가장 앞에 있는 긴 팔은 사실 앞쪽에 뭐 센서라든지 카메라 같은 것들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비행을 마치고 들어온 이 항공 기체를 카메라 또는 센서를 통해서 이상이 없는지 좀 점검하는 모습을 좀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도시항공 모빌리티 비즈니스에서도 로보틱스의 역할이 또 더해진다는 것이 상당히 좀 흥미로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역시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한 이유는 이런 부분을 보면 또 한 번 또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8년 미국에 있는 도심에서 이 도심 항공 비행체 AAM이라고 불리는 이 도심 항공 비행체가 미국의 각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편리한 수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꼭 상용화가 돼서 2028년도에 CES를 방문했을 때는 SA2를 타고서 한번 이동하는 그러한 미래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